2026년 4월 18일 이란 외무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선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고. 유가는 즉시 폭락합니다. 시장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는 완전히 유지된다고. 중단도 아니고 일시정지도 아닙니다. 완전 유지. 두 개의 발표. 하나의 해협, 같은 바다. 완전히 다른 두 현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2026년 2월 26일로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 회의실.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가 양측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란, 다른 쪽은 미국. 수개월간 오만은 조용히 실을 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서 양측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중계해왔습니다. 이것은 오만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작은 걸프 국가는 미국과 그 가장 까다로운 적들 사이에서 최후의 비공식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3년이란 핵 협상을 중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오만이었습니다. 서방의 모든 외교 채널이 차단됐을 때도 테헤란과의 외교적 접촉을 유지한 것도 오만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협상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3차 간접 협상. 논의 중이던 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 농도, 비축량 규모, 사찰 단위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이란 협상가들은 비축량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한 양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과 텔아비브 내부에서는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순도 90%, 무기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된 정보 보고서는 이란이 핵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확보하기까지 불과 몇 주 남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성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모든 주요 정보기관이 교차 확인하고 검증한 평가였습니다. 펜타곤 소식통에 따르면 행동할 수 있는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행정부에게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합의는 좋은 합의라 해도 이행과 검증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군사 타격은 단 몇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당국은 이란이 그 몇 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종류의 결정을. 제네바 회의가 끝난 지 48시간 후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백 회의 협력 공습과 미사일 공격, 테헤란, 이스파한, 쿰, 타브리즈, 카라지, 부쉐르 전역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외과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한 이 스텔스 폭격기, 아라비아해와 지중해의 3개 항모 전투단에서 발진한 F-35, 5만 만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동일한 6시간 창안에 타격하도록 모두 조율되었습니다. 핵시설, 탄도미사일 공장, 지휘통제소, 레이더 시설, 방공포대,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본부 모두 타격받았습니다. 모두 강하게. 90m 안반 아래에 묻혀있던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은 GBU 57 대형 관통폭탄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이 목표물을 위해 설계된 벙커버스터 폭탄,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해 사용된,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45년간의 이슬람 공화국. 단 하룻밤에 미국 관리들은 이를 한 세대에 걸친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 중 하나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연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 그리고 세계를 위한 정의. 워싱턴의 반응은 공식적으로는 절제된 자신감이었습니다. 비공개적으로는 관리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지역 전체가 불탔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영내 미군 기지에 보복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첫 72시간에만 9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위해 개발되고 다듬어진 이란의 교리는 단순한 부피로 방공 시스템을 압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수의 발사체를 쏘면 일부는 항상 통과합니다. 일부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되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 사라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항로 전반에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쾌속 공격선들이 접근로를 순찰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미승인 통항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적대 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동맹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계 에너지 공급과 혼돈 사이에 단 하나만 남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면 그래야만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초기 브리핑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월 26일 공습 이틀 전 오만 외무장관 알부사이디는 제네바 회의장에서 나오며 매우 구체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란이 핵물질의 재고 제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재고 제로, 농축 감소가 아닙니다. 감시하의 농축도 아닙니다. 재고 제로, 이란은 전력 생산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되 농축된 물질을 모두 즉시 반출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급 수준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비확산 전문가들이 수년간 이것만이 가치 있는 합의라고 주장해온 그 종류의 양보였습니다. 합의가,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손에 닿을 곳에 있었다고. 48시간 후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알부사이디는 훗날 이 공격을 중대한 오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절제된 언어로 유명한 오만 외무장관이 드물게 직접적인 외교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첫 폭탄이 투하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공습의 설계자들이 손에 닿을 곳에 있던 돌파구 대신 무력을 선택했다고. 자, 주목하십시오. 그 이후 이란이 말하는 이야기는 방금 들으신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에픽 퓨리 작전은 결정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은 20년간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교리 전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전역에 민병대 전방 배치, 강화된 지하시설의 미사일 비축, 걸프의 해상길의 교리, 여러 시설의 핵 지식 분산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서 살아남는 것.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타격의 비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이란 관리들은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여러 지대지 미사일 생산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지도부의 주요 인물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물질적 손실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은 자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6개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전력은 중동에서 가장 정교한 탄도미사일, 무기고 중 하나를 구축하는 데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적 의미의 정밀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해도 모든 것을 요격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은.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아라사드 공군기지는 직격탄을 3발 맞았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전방본부가 있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근접 폭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구상 어떤 군사력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 카드를.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40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는 어둡고 고요하고 기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기뢰로. 이란 해군은 수년간 이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사전에 배치된 기뢰밭, 협력된 쾌속정 차단 프로토콜, 이란 해안선을 따라 좁은 항로를 겨냥해 배치된 대함 미사일 포대. 세계 경제는 피를 흘렸습니다. 해운 보험료는 역사적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위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4월 8일 중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전쟁 시작 직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중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테헤란과 워싱턴 모두와 깊은 정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적 승리라고. 이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적 공격에서 살아남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이 왔습니다. 휴전 5일 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평화협상이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핵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팀은 이란이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공식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후 임시 통치를 맡은 혁명수비대 위원회로 구성된 이란의 새 지도부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민간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은 협상할 수 없다. 핵비 확산 조약에 명시된 것이다. 이란의 주권적 권리다. 그리고 어떤 군사 공격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협상은 이틀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동부 시각 오전 10시 미국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발동했습니다. 이란 항구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9일 후인 4월 17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해협이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조건으로, 이란의 선택으로,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통해. 그것이 패배한 국가처럼 들립니까? 당신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충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너비는 약 33km. 이것은 세계 대부분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있는 페르시아만을 오만만과 광활한 인도양으로 연결합니다. 충분한 우회로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일부 석유를 홍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UAE는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 한국까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경로들을 합쳐도 하루 400만, 500만 배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하루 290만 배럴의 석유가 이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는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는 전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26.2%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액화천연가스 거래량의 약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호르무즈를 통해 이것은 단순한 석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연료 공급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방금 폭격한 나라가 한쪽을 장악하고 있는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봅시다. 미국의 봉쇄는 해협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이란 목적지로 향하는 선박들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고. 봉쇄는 이란 항구, 이란과 연관된 선박, 이란의 수익을 겨냥합니다. 세계 해운이 아니라 이것은 시칼이 아닌 메스입니다.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이란 경제를 옥죄도록 설계된 2010년대의 제재 캠페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본 구조. 그러나 이제는 금융기관과 석유 구매 금지가 아니라 실제 군함으로 집행되는. 그러나 이란이 4월 17일에 한 일이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이 협력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가 40일 동안 기뢰를 부설한 상황에서 협력 항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란의 허가.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장이 이란 미국 중부사령부도 아니고 국제해양법도 아니라 이 당신의 통과를 결정하는 권위라고 사실상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협은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의 대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협력 항로를 선택한 해운사들은 사실상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정당성으로. 그들은 혁명 수비대를 국제수역의 통치권위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수년간 구축할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국의 봉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란 항구, 이란 선박, 이란 수출, 두 개의 힘, 하나의 해협. 계산은 거의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이란은 병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는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군사적 측면. 현재 미군 항모 전투단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모두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란과 거래하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승선, 검색, 변경 또는 완전 저지. 반대편에는 혁명수비대 고속정, 쾌속 공격함, 기뢰로 뒤덮인 해협에 그들이 그어놓은 협력 항로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군사 용어로 이름이 있습니다. 해상 교착이라고 합니다. 두 적대적 해군 세력이 서로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교전 규칙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그러한 교착이 확대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1988년 미국 USS 빈센스의 이란 민항기 격추, 2007년 영국 해병대 억류. 작은 사건들, 큰 결과들. 하나의 오판, 하나의 잘못 식별된 선박, 방아쇠 위 긴장한 손 하나 그러면 휴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휴전은 만료됩니다. 대략 4월 22일, 지금으로부터 나흘 후 2단계 지역적 측면. 이것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미군 기지를 수용하는 걸프 국가들. 이들은 40일 전쟁 동안 이란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남아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저항의 자세로 협상하는 이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해결책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 캠페인인 에픽 퓨리 작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 국가들이 갖고 있다고 믿었던 보장은 생각보다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미국과 연대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노출을 감수할 것인지입니다. 파키스탄 이번 위기 전체의 놀라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을 중재한 이 나라는 이제 6개월 전에는 갖지 못했던 특별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워싱턴, 베이징, 테헤란 모두와 기능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왔습니다. 분열된 다극 세계에서 그것은 거의 유일하게 가치 있는 위치입니다. 파키스탄을 주목하십시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 앞으로 6개월 안에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켜보고 미소 짓고 할인된 이란 석유를 사들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위기 전체에서 조용한 경제적 수혜자였습니다. 봉쇄로 인해 서방 시장에서 차단된 이란 석유는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중개업자들에게 2022년부터 서방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차단된 러시아는 이란이 제재받은 석유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그림자 선단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서방 정책이 막으려 했던 러시아, 이란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시켰습니다. 3단계 경제적 측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석유의 84%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것은 추상적인 나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휴대폰, 자동차, 모든 것을 만드는 경제들입니다. 40일의 봉쇄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은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보지 못한 속도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야 했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은 약 400억 달러의 추가 연료 비용과 공급 차질을 겪었습니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자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작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중단은 전략적 위협으로 취급될 것이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해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사들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란의 협력 항로를 따라 혁명수비대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아프리카를 돌아 모든 여정에 21일을 추가하거나 머스크, MSC, CMA, CGM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들은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험을 이유로 이란 인접 항로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속되는 매일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이동하는 상품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해운업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당신에게. 40일간의 봉쇄는 추가 물류 비용만으로도 주당 80억, 120억 달러의 손실을 세계 경제에 입혔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어느 옵션도 싸지 않습니다. 어느 옵션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옵션도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4단계 글로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시야를 넓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위기 내내 마비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모든 결의안을 막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호적인 모든 동의를 막았습니다. 결과는 정확히 이런 종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계된 기관이 그것이 전개되는 동안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상징주의를 넘어 중요합니다. 안보리가 마비되면 휴전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틀도, 중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도, 합의된 긴장 완화 경로도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은 실제하지만 비공식적입니다. 어떤 국제기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를 잡아줄 공식적인 메커니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90일 이상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수준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지금 49일째입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가지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전세계 소비자 물가지수에 유입되는 것, 보험 및 화물 비용이 적시 생산 제조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에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면서 금융시장이 변동하는 것. 이러한 효과 중 어느 것도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3가지 모두 데이터에서 이미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을 사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2월 28일의 공격은 외교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동안 감행되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합의가 가까웠다고 믿으며 제네바 복도에 서 있는 동안 공개적으로 미국 작전을 지지한 프랑스 정부는 공습 후 48시간 이내에 워싱턴의 타이밍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교 메모를 비공개로 전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공습 승인 전에 무엇이 알려졌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독일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외교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언어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을 균열시키는 종류의 일입니다. 조용히, 영구적으로. 그리고 중국 방관자로 앉아서 미국이 전 세계 석유의 20%를 공급하는 나라를 봉쇄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국의 경제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계획할 수 있도록. 베이징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만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항로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압력의 탄력적인 시스템, 금융적, 물류적, 외교적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연구되고 측정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이제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메네이 제거, 핵시설 무력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역사적인 작전, 이란은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흡수하고 반격하고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휴전을 강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두 주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대 분쟁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승리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항복도 없습니다. 단지 두 강대국이 이기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세계 앞에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주장의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장입니다. 정보전, 서사전쟁, 총성이 멈춘 동안에도 계속되는 전쟁. 이란의 승리 주장은 군사적으로 승리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의 충분한 부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호르무즈를 장악할 때, 선박들이 당신의 협력 항로를 따라 줄을 설 때 주장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두 개의 진실, 하나의 해협, 해결 없음. 휴전협정은 있는 그대로 약 4일 후에 만료됩니다. 확인된 갱신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해상 봉쇄는 해제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란의 기뢰는 여전히 해협에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선박들이 이란 항로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천만 배럴이 아무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하에 수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흘이 무엇을 말해줄지 알아봅시다. 양측이 휴전 연장에 합의한다면 각자가 무언가를 양보해야 하는 우리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협상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적대 행위의 재개는 아닙니다. 갱신 없이 휴전이 만료된다면 미국과 이란은 기술적으로 다시 활성 충돌 상태로 돌아갑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지휘관들은 휴전 붕괴가 자동으로 공습 재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지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혁명수비대 군대가 매일 서로 시야 안에서 작전하는 해협에서 테이블 위의 선택지는 사고로 사용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깔끔한 해결책이 없는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봉쇄에서 물러서는 것은 나약함처럼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굴복시킨 것처럼 휴전이 만료되는 동안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군도 세계 경제도 지금 당장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핵 양보 대가로 이란의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비판가들이 보기에 미국 동맹국들에게 900기의 미사일을 쏜 나라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로들 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비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택할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시간적 압박 아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화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취약하고 논쟁적이고 만료되는 휴전이 최선인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방에서 더 나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는지. 호르무즈 해협은 오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건으로. 그 누군가가 아직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태를 유지할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